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X축에 접하는 원이고요. 또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두 번째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에요. 주로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반지름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거꾸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반지름을 먼저 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중심을 거꾸로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합니다. 뭐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얘랑 중심이 같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원의 중심은 딱 보더라도 3,-5네요. 반지름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 원과 중심만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중심이 3,-5가 되겠구나. 이 원의 중심이 얘니까 얘랑 중심이 같아야 되니까 3,-5가 되는 거죠. 자,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Y좌표가 중요합니다. Y좌표. 이 Y좌표가 지금 -5인데 Y좌표의 절대값 -5.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아주 수월하게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면 중심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처럼 중심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주어진 거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시죠. 자, 1, -1, 2, 0. 두 점을 지나는 문제는 아마 지난 단원 마지막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A,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반지름 중심의 X좌표겠죠? 절대값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두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 될 거고 얘가 될 거고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도 역시 반지름이 되겠죠.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볼게요.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네.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값 a도 실제로는 반지름이 되는 거죠. 요렇게 뭐 한 등호가 두 개 있다고 해서 하나의 식이 아니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식에서 한번 연립방정식 풀어주고 오른쪽도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A값, B값, 반지름까지도 구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두 점을 지난다라는 것보다 Y축에 접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Y축에 접하는데 중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을 할 수 없이 그냥 A, B라고 한 거야. A, B. 그러면 반지름이 자동으로 고정이 돼. 왜 그러냐?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값은 나중에 풀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양변을 제곱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처음에 있었던 어떤 두 점을 지난다. 뭐 두 점이든 한 점이든 간에 중심에서부터 그 지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각각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지금 세 가지를 구해 놓은 거죠. 그 중에서 두 개씩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얘랑 얘가 좀 간단하고 얘랑 이런 식으로 연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연립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해요. 해봅시다. 얘네들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전개까지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2b 플러스 1이네요. 그것은 요거 제곱해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b제곱 a제곱이 지워져서 결과적으로는 1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랑 연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을 먼저 연립하는 게 좋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2a가 될 거고요. 2b가 될 거고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4a지만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항시켰다고 하면 2a가 될 거고 2b는 그대로 2b라고 돼 있고 상수항을 보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4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양변을 1로 나눠서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자, 요거 두 개도 역시 제곱해서 정리를 할 건데 제곱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의 b제곱이 요거는 다시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이 이렇게 지워져서 요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얘는 1차식이고 얘는 어쨌거나 제곱이 있죠. 2차식이죠. 그러니까 a를 구해서 a에다가 1-b를 대입해주면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b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지워져서 b제곱 플러스 4b가 0이 되는 거니까 b 값이 0하고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b가 그래서 0하고 다시 b가 0하고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가 0이었으면 a는 1이 되는 걸 거고요. b가 마이너스 4였으면 a는 5가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두 쌍의 정답이 만들어집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보통 이 문제 푼 게 아니었었죠? 예, 원이 한 개 꼭 만들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2차 방정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은 a, b 중심은 a, b, 반지름은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 하나는 1, 0을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틀렸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5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라고 하는 원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a가 5였었으니까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심을 먼저 a, b라고 하고 그러면 반지름도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절대값 a가 될 거고 지나는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푼다고요? 중심에서부터 그 지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보십시다. 2번은 거꾸로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심을 정해주면 돼요.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사분면을 먼저 결정하는 게 좋아. 사분면. 이게 이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1,2를 지나는 원이라고 되어 있죠. 1,2를 지나는 원입니다. 1,1이라는 게 어디 있어? 1,2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점, 요 점을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1사분면의 원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1,2라는 점,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걸 가지고 이게 1사분면을 지나는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중심은 뭐가 되느냐면 1사분면에 있을 테니까 r,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r로 구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2사분면이었다. 이쪽에 있는 원이다. 라고 하면 반지름은 r이지만 중심은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예요. 또는 3사분면이었다.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고요. 4사분면이었다. r, 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분면을 알아야 부호를 어떻게 둘 다 플러스를 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섞여 있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분면을 먼저 고려를 해야 돼. 실제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조건만 가지고는 사분면을 못 알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네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든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1사분면에 있는 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 상태에서 바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또는 지나는 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반지름을 구하는 풀이를 내가 약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반지름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에서부터 지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r-1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의 루트.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반지름이라고요. 근데 반지름 원래 r이라고 했죠? 이게 다시 r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양변을 제곱해보면 2r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R은 1하고 5 두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두 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네, 두 개 만들어지는 게 맞고 정답도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하나 하고 x-5의 제곱 y-5의 제곱은 25 이렇게 하나 하고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왜 두 개가 생기는 거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상상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좀 더 가야 되나요? 여기라고 합시다. 1,2. 요 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좀 작은 원으로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어. 이렇게요. 좀 조그만한 원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이렇게 접하면서 이 점을 통과하는 형태의 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점을 통과하면서 큰 원을 그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려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보통은 이 작은 원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왜 두 개가 나오지? 뭐 하나 틀렸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대체로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게 아니더라도 2차 방정식 형태를 푸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